이제 첫 번째 자본 거래로 인한 입금 불산입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주주의 부에 변동이 없는 자본 거래 전후에 전체 소득의 변동이 없는 자본 거래는 입금에 산입하지 않아요. 첫 번째 이제 주식 발행 액면 초과액 주발초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죠. 입금에 산입하지 않는데 이 중에서 재무의 출자 전환 관련된 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오죠. 예전에 조특법에 있던 규정을 법인세로 끌고 온 건데 거기 사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 사례를 보시면 차입금 5천만 원을 출자 전환하기로 합의하고 이제 신주의 시가가 중요한 거죠. 시가 300만 원을 발행한 경우 이건 두 가지로 구성하는 거예요. 채무 500만 원은 면제받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의 주식을 납입받은 거예요. 그럼 200만 원이 모자라죠? 그건 면제받은 이익이다. 그래서 200만 원은 채무 면제이다 라고 해서 과세하는 거죠. 그래서 회계 처리가 나중에 이제 주식 발행, 액면 초과액, 주발처로 다 돼 있을 때 이걸 자본에 전입했을 땐 요 부분만 무상주로 과세하는 거다까지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뒤에서 좀 자세하게 배우게 되는데 이게 회생 계획 인가 등의 법정 요건을 갖췄느냐에 따라서 과세 이연 여부가 결정된다 보시면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신주 발행비 사례가 있죠. 자, 우리가 어떤 수수료 같은 게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손익거래와 관련된 건 손익거래로 상계하는 거고 자본거래와 관련된 건 자본거래로 상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스 2번을 보시면 증자를 하면서 액면금액 100만 원이에요. 그럼 주발초가 400만 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신주 발행과 관련해서 비용이 20만 원 발생했어요. 무슨 등록비 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렇게 있으면 이건 주식 발행 초과액 주발초와 상계할 일이지 세법상 송금으로 처리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송금 불산입 하되 소득 처분은 기타가 됩니다. 기타 사회 유출이 아니라 기타가 돼요. 왜냐면 회사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본의 분류에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세법에선 이익 잉여금이 줄었다고 보는 거죠. 일반적으로 뭐 자본 잉여금이든 어쨌든 밖으로 나간 거라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세법에선 이익 잉여금이 주는 거고 이쪽에서 세법에서 자본 잉여금이 주는 건데 회사에선 이익 잉여금을 줄여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법에서는 주발초랑 상계하는 거니까 자본잉여금을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회계에서는 비용 처리했다는 건 이익잉여금을 줄인 거잖아요. 결국은 자본의 분류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나요?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게 이익잉여금이 주는 거잖아요. 마감을 치고 나면 그렇죠? 근데 세법에서는 이게 비용으로 처리할 일이 아니라 자본잉여금에서 상계해야 될 일이니까 구분의 문제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식 처분 이익도 기타로 처분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세법은 그게 이익잉여금인데 회계학에서는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했으니까 자본의 구성에 변동만 있다라는 거죠. 뒤에서 소득처분 한꺼번에 다시 다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 강의 할 때도 그렇고 세무회계 할 때도 소득처분하고 결산조정, 신고조정은 입금과 송금을 다 배운 다음에 해요. 그게 훨씬 더 편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식의 포괄적 교환 차익과 이전 차익이 있습니다. 실제 이제 왜 발생하느냐 그런 것들은 관심 사항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포괄적 교환 차익이나 이전 차익은 모두 입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 오른쪽에 감자 차익이 있죠. 감자 차익이 발생하는 건 이제 특이한 거죠. 액면 가액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액면 가액을 차변에 띄우고 대변에 유상 감자하니까 뭐를 띄우는 거예요? 현금 같은 걸 띄우겠죠. 액면 금액 이하로 줄 때 그때 감자 차익이 발생하는 거죠. 하지만 기존 주주의 부의 변동은 없다. 이렇게 봐서 입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액면보다 실제 더 지급할 수 있죠. 그러면 감자 차손이 발생할 수 있고 그 감자 차손도 송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자, 합병 차익과 분할 차익이 있죠. 그래서 합병 차익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거기 공식을 보시면 승계한 재산가에서 승계한 채무액을 빼요. 그 얘기는 결국 순자산이잖아요. 교부금을 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순자산과 결국 뭐예요? 신주 발행하는 금액의 액면가액의 차이가 상법상의 합병 차익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제 합병 차익은 자본거래로서 입금에 산입하진 않지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때 발생하는
합병 차익 안에 합병 매수 차익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합병 매수 차익 부분은 입금에 산입한다 혹은 손금에 산입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순자산이 있고 여기에 자본금이 있는 거잖아요. 자본금. 그럼 이 차이가 합병 차익인 거야. 상법에서. 합병 차익이 있는 거고. 원래 다 과세가 아니야. 그래서 주발초를 기재해도 다 과세가 아닌데 이게 우리가 해보면 주발초도 있겠지만 이 중에 실질적인 뭐가 있어요. 매수 차익이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은 원칙이 과세다 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적격 합병이 된다면 과세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기억하시면 된다.